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왔지만 임시 예산안도 부결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 사태에 대비해 정부 각 기관에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등 민주당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부 뉴저지와 뉴욕시 일대에 폭풍우가 예상됩니다. 뇌우까지 겹치면서 일부 지역은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부터 뉴욕주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뉴저지주도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OPT 현장 실습 과정에서 불시 현장 점검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최상위 명문 사립학교들이 밀집해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뉴욕시 브롱스 리버데일에서 한 초등생 남아가 대낮 길가에서 납치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세계 최고령 여성의 장수 비결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정원입니다.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왔습니다. 임시 예산안도 부결된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 사태에 대비해 민주당의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정부 각 기관에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각 기관에 다음 달 1일부로 자금이 소멸하고 대체 재원이 없으며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이에 속한 직원들에 대해 인력 감축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메모에서 우리는 민주당이 셧다운을 유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위에 명시된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썼습니다. 과거의 셧다운은 국방, 치안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에게 무급 휴직을 주고 셧다운 종료 후 복귀시키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 언급된 인력 감축안은 일자리를 아예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이어서 훨씬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셧다운이 초래할 경우를 극대화해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CNN은 과거에도 셧다운 비상계획을 웹사이트에 게시했지만 이번에는 연방정부 자금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 이달 말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셧다운을 막고자 7주간 현 수준의 연방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취지의 임시 예산안도 지난 19일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한 메디케이드와 오바마 케어 예산 복원을 원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53석을 확보한 공화당은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기 위해 민주당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경우 중간 지점을 찾아 타협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소수당인 급진 좌파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당일 예정됐던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폴리티코의 최초 보도를 통해 메모가 공개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X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당신의 대규모 해고 위협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턱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이는 협박 시도라며 불필요한 해고는 법원에서 뒤집히거나 결국 행정부가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오후 뉴욕시 일대에 폭풍우가 예상됩니다. 뇌우까지 겹치면서 일부 지역은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폭풍우는 오늘 밤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저녁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전역에 폭우와 함께 산발적 뇌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일부 뇌우가 강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특히 강풍, 돌발 홍수, 우박, 번개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상 강수 확률은 최대 100%에 달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강풍우가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특히 국소 집중폭우가 한 지역에 반복적으로 쏟아지는 트레이닝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도로 침수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1에서 4인치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기상 상황이 최대 시속 60에서 70마일의 돌풍과 우박이 예상되고 심지어 토네이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주민들에게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팍스뉴스는 뉴저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이 기상청의 심각 기상 전망에서 강화된 위험구역으로 분류됐다고 전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 강풍, 천둥,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예상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6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로 큰 일교차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주민들에게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기상 상황에 주의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할 것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부터 뉴욕주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뉴저지주도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합니다. 소셜미디어 사용 역량위원회는 주 전역의 학군 및 학교에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자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부모와 학생, 학교 전문가 및 아동 권익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영향위원회는 각 학군이 학생의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사용을 수업 시간 동안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고 접근을 허용할 경우 본보기가 되는 행동을 보여주며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기업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부모가 자녀의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사이버 괴롭힘, 차별, 아동 착취 예방 자원을 개발, 개선해야 합니다. 케빈 데머 교육위원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에 미치는 소셜미디어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자와 지역사회는 디지털 시민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지도를 지속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사용을 지원하는 자원을 홍보해야 합니다. 의료 제공자는 문제적 사용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개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필 머피 주지사는 올해 초 신년 연설에서 전면적인 교내 스마트폰 금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주지사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건강과 안전,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과 권고안을 제시하는 위원회 설립을 명시한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는 이를 위해 $300만 예산을 책정하고 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돼 올해 3월 뉴저지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하원과 주지사의 승인을 거치면 다음 학년도부터 정책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과정 규제도 한층 강화합니다. H-1B 비자 추첨은 고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고 졸업 후 OPT 현장 실습 과정에서는 불시 현장 점검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 투데이는 최근 이민서비스국 사기 감지 국가안보요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OPT 학생들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불시에 찾아가 성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은행 기록, 고용계약서, 교육 실습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OPT는 유학생이 졸업 후 1년 동안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스템 전공자는 스템 OPT를 통해 12개월 후 24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과 고용주는 1983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 뒤 이를 근거로 실습 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법에 따라 유학생 신분을 감독하고 있는데
등록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르거나 주소 변경을 늦게 보고하면 합법적인 점검을 받게 됩니다.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현장 방문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I-20와 EAD 카드, 노동허가증을 지참하도록 하고 근무지나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학교를 통해 유학생 등록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 중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기존 무작위 추첨 대신 임금 수준별 가중 방식을 도입해 고임금 신청자가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주는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2026 회계년도 추첨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경 방식이 시행되면 초기 경력자와 중소기업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대기업이나 유명기업은 고임금 제한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브롱스 리버데일에서 11세 남학생이 대낮에 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다가온 낯선 사람에게 유인당할 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남아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현장에서 도망쳤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뉴욕시 브롱스 리버데일에서 11세 남아 이스라엘 게레로는 태권도 수업을 받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게레로는 리버데일 웨스트 260 스트릿을 지나고 있을 때 회색 테슬라 차량이 자신의 옆에 멈춰서 탑승할 것을 권하며 유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레로는 이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곧장 리버데일 애비뉴로 달려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주민이 게레로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고 소녀는 낯선 사람이 자신을 차에 태우려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해당 주민은 게레로를 직접 태권도장까지 데려다줬다고 말했습니다. I knew something wasn't right, so my instincts told me to run. 소년이 다니는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고 있는 로널드 카야는 지금도 아이가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아이가 차에 탔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I've never encountered such that, a stranger would just try to entice a student to go inside his car and, God knows what he's planning to do. I don't trust nobody anymore. The only person I trust is my mom, my parents, and my taekwondo master. 게레로의 모친은 아이를 태권도장까지 바래다준 주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자녀가 보호자 없이 홀로 다닐 때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I see a lot of children in this neighborhood walking around by themselves, an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for them to make sure that they really be careful, especially now that we don't know where this person is. 뉴욕시경은 이 사건에 대해 아동 유인 및 괴롭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해 11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세계 최고령 여성의 장수 비결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 결과 특별한 유전자와 건강한 생활 습관이 결합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과 호세프 카레라스 백혈병 연구소 연구진은 지난해 117세의 나이로 영면한 모레라 여사의 유전자와 생활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지난 24일 의학저널 셀 리포트 메디슨에 발표됐습니다. 모레라 여사는 190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텍사스와 뉴올리언스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가족은 아버지 건강 문제로 스페인으로 돌아가 바르셀로나에 정착했고 모레라는 2차례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 스페인 독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모두 겪었습니다. 그녀는 113세의 나이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했으며 2023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계 최고령자로 기록됐습니다. 24세에 외과의사 조안 모렛과 결혼한 모레라는 스페인 내전 당시 남편을 돕기 위해 간호사로도 일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40년 이상 지속됐으며 슬하에 3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두 딸은 각각 92세와 94세로 여전히 생존해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암, 알츠하이머, 심장, 신장 질환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연구진은 모레라 여사가 사망하기 1년 전 기증한 혈액과 타액, 소변, 대변 샘플을 분석해 유전체, 단백질체, 미생물군 등 생물학적 정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모레라는 노화의 전형적 징후를 보였지만 염색체의 말단 소립인 텔로미어가 짧아 세포 분열을 제한함으로써 암 발생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유전자 변이가 확인됐고 전신 염증 수치가 낮아 당뇨와 암 발병 위험도 낮았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지방 대사도 원활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마넬 에스테예르 박사는 모레라 여사의 생물학적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0세에서 15세 정도 더 젊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도 장수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평생 과체중이 아니었고 흡연과 음주를 피했습니다. 매일 요구르트를 섭취하며 장내 유익균이 풍부했고 가족과 소통하며 사회적으로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또 5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피아노를 연주할 정도로 건강한 삶을 유지해왔습니다. 에스테예르 박사는 모레라 여사는 뛰어난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다며 이번 연구가 고령자 건강을 위한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에서 가장 붐비는 쇼핑센터 중 하나인 파라무스에 위치한 웨스트필드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가 수도관 파손으로 수백 명의 쇼핑객이 대피하고 폐쇄된 이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쇼핑몰 웹사이트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부터 정상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지역 상수도 회사인 베올리아 직원들이 밤새 배관을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는 지난 화요일 저녁에 수도관 파손이 발생해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 소방관, 응급구조대원들이 급히 파견돼 쇼핑객과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1957년 5월 1일 개장한 웨스트필드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는 오랫동안 뉴저지 최고의 쇼핑 명소로 꼽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부인 김혜경 여사는 뉴욕 코리아타운의 반찬 가게, 마트, 서점 등을 방문했습니다. 김 여사는 문화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음식인데 요즘 K푸드가 각광받고 있다며 음식은 한번 길들여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중요한 한국의 음식 문화를 널리 알려줘 고맙다고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또 한인마트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품목이 한국 반찬이라는 설명을 듣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방문한 한국 서점에서는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니 한글을 익히기 위한 책이나 한국어 능력 시험, 수험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보장연금 제도의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 수급 연령 상향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사회보장청 자료를 인용해 주요 연금 신탁기금이 2034년쯤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1950년 근로자 16.5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하던 구조는 1985년 3.3명이 2013년 2.8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신탁기금이 소진되면 사회보장연금은 법에 따라 들어오는 급여세 수입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어 자동적인 급여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75년 재정 부족분을 해소하려면 급여세를 영구적으로 3.6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추계도 나왔습니다. 북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주소를 둔 42세 한상준 씨가 콜로라도주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한 씨의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8월 15일 유타주와 접경한 콜로라도주 서쪽에 위치한 메사 카운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쉰 한 씨의 지갑에 있던 운전면허증에는 최근까지 알렉산드리아 307S 레이놀즈 스트리트에 위치한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1998년 미국 시민권을 땄으며 알렉산드리아 아파트에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물론 언제, 왜 서부 콜로라도까지 갔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